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 역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미국 통화정책 변화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성장과 물가, 또 겨시경제의 여건과 국내외 여건 변화,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금통위에서 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게 되고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양국 간 금리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평균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고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는 2.9%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3, 4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2%, 4.3%씩 증가한 것과 비교해선 증가세는 한풀 꺾였고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개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건설의 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의 막대한 해외 부실이라는 돌발 변수에 부딪혀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이 전일 공시한 4분기 실적에 모로코 사피 복합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한 3천억 원의 잠재 손실이 반영된 것을 파악했고 이것에서 손실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형은행 리소나그룹은 최근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를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고 신규 법인 계좌 개설이나 기존 계좌의 감시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되어 신용카드 회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장 후반에 오후 들어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3%가 넘게 꺾여 내려갔었고요. 코스피도 맥을 못 쳤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코스피도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3%가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옵션 만기일인 오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 예측보다는 변동성이 좀 덜 하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오늘만 놓고 보자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면 제한적 상승 흐름입니다. 기업 이익 증가와 같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요. 단기 리스크 좀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급락한 종목들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8%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이 급등 흐름들 역시나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3% 강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도 너무나 커져버린 이번 주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오늘 당장 옵션 만기일이고요. 오늘의 대응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내일 금요일 또 다음 설 연휴까지 있어서 어떤 대응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하나하나 글로벌 리스크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2414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400선은 회복을 했고요. 2410포인트 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상승폭이 전일 하락했었죠. 오늘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가 했는데 다시 조금씩 또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하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중에 2422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 이전에 2400선도 무너졌다가 빠르게 2400선 회복을 했고요. 현재 2410선 위에서 2420선을 향해 다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 기관이 팝니다. 기관이 1536억 원 파는데 이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무려 2986억 원이나 쏟아냅니다. 투신, 연기금은 반대로 사고 있습니다. 개인도 사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289억 원 소폭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1%, 오늘 SK하이닉스가 좋네요. 3.52%나 올라가고 현대차도 3%의 반등,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요. 포스코가 지금 0.55% 소폭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도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물산 올라갑니다. 특히나 LG화학은 오후 들어서 지금 상승 반전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도 빠지고요. 하지만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는 올라갑니다. 한국전력은 35,000원이 다시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60선까지 단숨에 또 회복합니다.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 대응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에서 820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갔었고요. 전전일에는 810포인트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뭐 거의 롤러코스터 장세 타면서 다시 올라와서 860선 가볍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824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860포인트. 지금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코스닥 장세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많이 사네요. 기관이 1607억 원 사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이 1000억 원 이상씩 지금 사고 있고요. 연기금은 오히려 249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수급 주체가 정반대다라고 오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부터 바이로메드까지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꽤 큽니다. CJENM도 2%가 넘게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제는 무려 7%씩 올라갑니다. 바이로메드도 22만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로엔까지 전부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9%의 상승, 퍼러비스 로엔도 4% 이상의 각각 강세를 보여줍니다. 엔터 오늘 게임 관련주들도 잘 달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다 빨간불입니다. 어느 종목을 지금 봐도 빨간불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은데요. 전일 낙폭이 좀 있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 그리고 포스코 캠텍 오늘도 강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현재 3원 30전 상승하면서 1090원대까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미국발 쇼크 이후에 지금 뭐 장이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으로 변동성이 강해진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소 쪽은 조금 힘이 덜 올라온 느낌을 받는데 코스닥은 정말 강한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추세적인 하락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뭐 조정은 어느 정도 단기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들어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높아진 변동성, 더 이어서 IT 지수주의 밸류에 대한 부담 등이 동반부 같은 측면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조정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가 살아있다는 측면이 매우 강하고요. OECD 경기 성내 지수를 비롯해서 PMI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같은 경기 선행성을 보이는 지표들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플러스권에 있다는 측면인데요. 과거 2000년도 IT 버블과 2008년도 서프라임 등과 같이 글로벌 위기와 함께 주가의 추세적 전환이 있었던 시기에는 전부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단기 비용보다 크다는 지금의 플러스권에서는 변동성은 단기 조정으로 좀 간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의 급등이 과거 미국의 신원 등급과 2012년 남이로 위기가 같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여러 재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그때와 같은 초위기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상의 한 세 가지 이유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은 단기 좀 조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에도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글로벌 기술 측면에서 보자면은 글로벌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판단이 그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최근의 금리 발장 역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유지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기를 판단하는 다양한 툴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인 경제 지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의 소비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트리거다라는 분분이 있는데요. 미국 소비가 견고한 흐름을 보인다면 최근의 금리 반등은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 기현성이 매우 크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소비 지표가 필요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변동성 보면은 달러가 지금 가파르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약달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화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향방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추세적 전환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요. 미국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전망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약달러의 이유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첫 번째로는 장기 40년의 추세, 즉 미국의 달러와의 장기 40년의 추세를 보면 지금은 약달러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상에 부합하고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금리 인상 역시 더 이상은 미국 달러에는 무차별하다, 즉 강달러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로화와 엔화의 강세 압력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고요. 최근 유로화의 경우는 1.25달러 선에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유럽 경기 개선 또한 ECB의 긴축을 감안하면 확률적으로 유로화는 강세와 유인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화는 여전히 글로벌리 안전자산입니다. 강세 압력이 매우 높다는 측면. 게다가 최근 환율에서 통상으로 1년의 미국 대외 정책들의 변화가 있지만 결국은 무역 수지와 직결되는 환율 압박 카드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버릴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미국 정부의 스탠스 여전히 약달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지금도 뭐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상장 기업들의 4분기 어닝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대가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업종마다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닝 쇼크를 보였지만 이후 기대감에 주가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는 반면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횡보 혹은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결국 향후 어닝에 대한 기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화 강세의 부담, 또한 최근의 금리 발작과 같은 대내외 두루 불안 요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원화 강세 부담은 상대 통화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난 면이 있고요. 글로벌 경기 개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수출업체들의 이익 개선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금리 반등은 내수업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하락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즉 선택과 집중이 매우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국 수출 개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IT 주소주를 중심으로 산업재 종목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금요일밖에 없고요.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또 설 연휴가 오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근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 중에 주의 깊게 좀 살펴볼 만한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다음 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은 휴식을 하지만 글로벌 증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데 측면의 의의가 있고요. 연휴 직전 예정된 미국 연준위원회 연설, 또한 연휴 기간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은 설 연휴 직전인 13일 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에 예정돼 있고요. 최근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연휴 막바지인 17일에는 예정된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 향후 미국 소비 경기를 넘어서 국내 수출업체들의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좀 주목할 변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자,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부터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고 금요일 날부터 지금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네. 이게 금요일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롤러코스터라고 표현들을 다들 할 정도로 목요일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추가 하락에 대한 사실 걱정이 가장 많고요. 네. 방향성 예측을 쉽지는 않겠지만 좀 변수들을 잘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러니까요. 한숨부터 쉬시네요. 지난주 전화 연결을 한 상태에서 예.
제가 혹시 실수한 건 없나 싶어갖고 제가 집에서 다시 보기까지 했거든요. 예. 자꾸 없었죠. 알아서 착착착 차트 넘겨주셨는데 예. 약간 제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셨죠. 보면서 했더니만 저 노트북을 보면서 했더니 조금 느리죠. 시차가 발생하죠. 그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정덕 앵커님 질문마다 좀 짜증스럽게 대답했던 게 정덕 앵커님한테 짜증 났던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질문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액면 분할, 삼성전자 액면 분할 어떻게 봐야 되나.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거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 없다. 그렇죠. 같은 주식이다. 네네. 자, KRX 300이 출범하는데요. 어쩌라고? 그렇죠. 지수 300개 못 갔다. 지수 너무 많다. 예. KRX 100이라고 하는 것도 뭐 출범 이후에 워낙에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이마트가 있으면은 그 옆에 소소한 흉내내는 그런 할인점이 들어와도 KRX 100이니 뭐니 해도 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또 KRX 300. 그런 식의 어떤 본질과 무관한 걸로 자꾸 이렇게 주식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에는 저로서는 좀 지쳐가지고 계속 이 걱정과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좀 다운 것 같은데 한 소리를 제가 벌써 한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지치고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5거래일 만에 우리 코스피만 하더라도 거래일 기준으로 5거래일 만에 넉 달 동안 올랐던 폭을 다 까먹었어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일 관건은 끝났나? 이 변동성 장세가. 그게 문제죠. 아니면 이제 대충 뭐 손절 대충 정리되고 이제 반등해도 되나? 이제는 200포인트 올라가지고는 그냥 강보합이에요. 맞아요. 그죠? 예. 한 뭐 200-300포인트 빠져도 약보합이에요. 예. 하루에 1177도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다우지수 일간 차트입니다. 예. 다우지수 일간 차트에 지금 어제까지죠. 자, 이날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반올림에서 666포인트 빠진 날이고, 고용지표 나오고, 임금만 오른다고. 그 다음날 이제 1177포인트 빠진 날이고, 이날 대단했죠. 이날 급락해서 출발했다가, 올라갔다가, 저점 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어제도 결국 오르나 싶었다가 한 200포인트 이상, 230, 40포인트 올랐는데 또 마감은 보니까 또 마이너스 조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갭이 나왔죠? 끝부분에. 갭 나오고 나서 캔들 옆에 2개 있다가 그 다음에 갭이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 지난주는 확신을 가지고 좀 짜증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식 들어가자는 얘기 하는 거는 주식이 있든 없든 애널리스트건 방송이건 뭐가 됐건 간에 여기서 들어가자 하는 거는 좀 과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아리까리합니다만 여전히 이 교과서적인 기술적 분석이 요즘도 통한다면 다들 뉴노멀 하는데 그 올드 노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은 상승 추세, 오랜 상승 추세 끝에 나왔던 이 갭은 소멸갭입니다. 추세가 끝나간다는 이그조스전 갭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바로 갭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갭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섬골 반전이라고 해서 책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일랜드 리버설이라 해서 추세 반전 패턴입니다. 이 일봉의 흐름이 거래량도 굉장히 많아졌죠.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꺾이는 모습인데, 여기서 과매수권에서 막 들어가지도 못해서 지표가 옆으로 깁니다. 자, 주간 볼게요. 주간 보시면 어제까지의 차트입니다. 주간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캔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 짱대 음봉, 이 짱대 음봉은 결국 이 2주 만에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잡아먹습니다. 8주간에 올랐던 것 같다. 2주 만에 저점은 거의. 자, 이런 식의 짱대 양봉은, 짱대 음봉은 책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말로 하락장악형, 뭐 영어로는 bearish engulfing, 이런 패턴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면은 상승 추세 끝에 만약에 음봉 해서 하락 추세 끝에 짱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그 직전에 음봉을 갖다가 확 다 감싸버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지팔고 논팔아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건 상승장악형이에요. 여기서 위클리에서 더 확연하게 보이죠. 거래량이 터진 거.
그러네요. 그럼 이때 이후 대비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가긴 가는데 신규 자금이 막 몰려드는데 특히 개인들의 어떤 주식펀드 자금이 몰려드는데 예. 이걸 갖다 차익 실현 기회를 여기는 세력도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래가 터진 겁니다. 이 극단적인 과매수권. 그 다음에 월간 차트에서 이게 보이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61.8% 와가지고 꺾일 때 이때 2011년 그때 더블딥 유로존 재정위기 예. 그거 다 QE2로 열었고 그 다음 이후 왔는데 여기서 이 1.618배라고 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 저항을 갖다 뚫었던 것은 작년 11월 초입니다. 트럼프 당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아를 기아를 한 번 더 전환하죠. 예. 옛날 수동으로 치면 이제 5단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4단에서 이제 탁탁탁 올리는 거죠. 예. 이제 쭉 기울기 보세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2.618배까지 온 시점에 뚝 부러지니까. 예. 거래량도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터져요. 바닥에서 공포에 휩싸인 세력들이 집어던지고 네. 스마트머니들, 귀신 같은 선수들 그걸 다 받아내죠. 예, 예. 또 꼭지에 가면은 또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경우입니다. 아마 이때 샀던 애가 이때 던질었을 거예요. 이때 팔았다가 이때 사면 그거는 뭐 주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하지 말아야죠. 예. 네. 이제 MACD 추세는 조금 피로감을 보이고 있고 이런 어떤 과매도를 측정한 이거는 기다 한참을 기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이런 정도의 짧고 긴 뉴욕 증시 차트 최근에는 뭐 다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예. 다우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저런 걸 보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루에 3-4%씩 오르는 날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락세 다 끝났다, 바닥 봤다 이후의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데일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 여기 이렇게 해서 쿵 한 다음에 A, B, C가 남은 거예요. 아, 밑으로. 예, C가 남아서 이 C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좀 반등 나오다가 이번에 봤던 저점에서 돌면은 아주 또 이상적인 그게 되겠습니다만 예. 그거 하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부터 1, 2, 3, 4, 5로 가는 파동. 그냥 계속 꺾여 내려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그것이 지금 확인 안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위험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글쎄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으니까 코스닥은 무슨 뭐 만기고 뭐고 없잖아요. 그래도 4% 가까이 올라가요. 지금 862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다른 아시아 장들에 비해서 우리 서울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분위기인데 글쎄요 평창올림픽이 좀 작용하나요? 뭐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예. 또 약간 옵션 만기일 이전과는 다른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당분간은 계속해서 미국장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장을 보면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문자 올 때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받을 때 그런 문자가 온대요. 미국장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왜 올라가면 못 올라가냐.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장을 어느 기준에다가 저희가 놓고서 좀 봐야 되는지 지표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참 어느 장단에 춤추기가 자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은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서 즉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 얘기 있죠. 미국채 수익률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어제 나왔던 밤사이 있었던 저 뉴스 중에 뭐 정치란 게 예. 꼬이면 답도 안 보이다가 풀리면 또 금방 풀리죠. 풀리죠. 예. 상원이긴 합니다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지도부에서 합의 보기를 야 그동안 지금 계속 3주짜리 쪽대본 예. 임시 예산 이렇게 해서 왔고 그게 2월 8일 오늘 만기예요. 오늘 이제 기한이 만료된다고요. 예. 그러면 또 한 2, 3주짜리 또 임시 예산안으로 또 굴러가는데 어제 합의 본 거는 당장은 할 수 없고 하원도 표결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또 임시 예산안으로 몇 주 가긴 가는데 이번에 아예 2년으로 가자. 예?
화끈하게 2년 그냥 예산을 해서 한 애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한 3천억 달러 더 늘리자.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갖다가 군비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열병식도 하고 싶어 한다네요. 아, 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오늘. 뭐 열병식 하면 스케일이 다르겠죠. 평양 저 광장에서 하는 거하고는. 그쵸. 좌우지간 웃기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2년 동안 우리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를 시황에서 사라지는 게 뭐냐? 미국의 부채 한도, 데셀링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정부 셧다운도 이제 없습니다. 2년 동안은? 예. 근데 세금은 깎아주고, 또 금액은 올리고. 재정 수준은, 그러면은 결국 뭐냐 하면 이건 빚내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찍어내겠다는 거죠. 빚내겠다는 것밖에 없으니 국채를 막 찍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빚내는 만큼 국채를 찍어내고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자, 그러면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은 가격 떨어질 게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즘 한 2.8% 조만간에 3% 간다 칩시다. 예. 아이고 그래도 연간 3%가 어디야 싶어서 했는데 국채 가격이 뭐 이렇게 후뚝 떨어지는 게 한 절반 토해낸다 치고 그 사이에 나중에 달러가 한 1-20% 빠져 있으면은 이거 답이 안 나오죠. 까지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누가 미국 국채를 사겠으며? 그럼 미국 국채가 뒤에 버티고 있길래 기축통합내 하는 달러를 누가 원하겠느냐 하는 김도원 연구원이 요즘 기회 있을 때마다 달러 약세 하죠. 예, 맞아요. 저 달러 약세가 뭐 소소하게 몇십원 빠집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런 달러 약세가 아니고 지난번에 아주 세 자리를 보더라고요. 예. 앞자리가 바뀐다고. 소위 말하는 달러에 대한 빅숏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논리는 굉장히 정연합니다. 누구나 듣고 있으면 공감이 가요. 예. 자, 그런 판국이긴 한데, 그러면 미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면 미국채 수익률 때문에 주가가 빠지나? 뭐 이것도 애매하기도 하고. 저런 판국에 또 데이터는, 차트는 준비 모였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컨슈머 크레딧. 미국 일반인들의 신용카드를 끌든 뭘 끌든 빚내는 게 또 엄청 늘었어요. 그걸로 소비가 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무슨 저축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생활비를 뺏은 거죠, 그걸로.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좋다, 호경기다, 뭐 실적도 좋다, 호황이다, 몇 년째 이어지는 호황이다 하는데 막상 부자들한테 더 돈이 갔나 봐요. 일반 서민들이 지금 빚내서 평소 장 보던 거 장 보고 기름 넣을 거 넣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그럼 이 와중에 금리를 올려야 빚은 줄 텐데, 그럼 금리 올리면 빚 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은 더 가중될 텐데, 지금 이제 따지자면 굉장히 따질 게 많아요. 살필 게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정덕 앵커님 말씀하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다우지수 일간 차트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 이제 그 얘기는 많이들 하죠. 외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사람이 주문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이거 전부 알고리즘 때문이다. 기계 때문에. 뭐 뻔한 조건이잖아요. 변동성 커지면 매도 주문 내라. 무슨 뭐 기술적 시그널에서 뭐 보조지표 같은 데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때 주문 내라. 다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1100 얼마 빠지던 날 조금 시선을 돌려보시죠. 이때 뭐였죠? 이 기간에 이렇게 다지고 올라왔던 이 세력들은 이날부터 굉장히 가슴 졸이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 레벨이 깨지는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투매가 나온 손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15분 만에 확 가는 그런 장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여기도 좀 다지고 왔네. 이쪽 구간도 대충 다지고 왔네. 그게 어느 정도 저점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혼전 장세가 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도 나올 것이고, 영자신문 같은 데서는 또 영어로 된 시황에서는 뭐 데드캣 바운스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다시 밀렸을 때 여기가 지지되느냐를 갖다 봐줘야겠죠. 선도 하나 받치잖아요. 그렇죠. 121선이 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쭉 빠지겠네. 그 다음에는 이 레벨에서 진입했던 세력들은 지금 털어야 되나? 요번에 올라오면 조금 먹고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다가 이게 깨지는 순간에는 자기가 주문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이미 기관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매수 단가보다 얼마 이상 떨어지면은 매도해라. 뭐 볼 것도 없이 던져라. 그렇게 던지면 어디까지 갈까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다진 레벨이 깨지니까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머무는 동안에 이만큼의 거래 중에 절반은 매수 세력인데 그 매수 세력이 손절을 한다고 치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음은 쿵 여기에요 그냥. 와. 그냥 이렇게 이때는 편안하게 올라왔잖아요. 별 거래 없이. 그렇다면 이제 쿵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흐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점 나오다가 다음에 여기가 지지 안 되면은 쿵 떨어지는 거죠. 쿵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장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오후장 모르고 오전장 몰라요. 아까 코스피 마이너스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오늘이요. 아까 한 11시 몇 분, 12시 정오전에. 극하전기 지금 1%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코스닥 저렇게 오늘 저렇게까지 활활 할 줄이야. 그쵸, 몰랐죠. 나스닥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 뭐, 진짜 시장 어려워진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진짜 명쾌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지표를 봐가면서 미국이 어디까지 빠져내려가는지 하나하나 볼 것들이 생겼는데, 관건은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느새 지난주에 저희 얘기할 때 분명히 1,060원대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1,090원도 찍었어요, 이번 주에. 1,100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상단 많이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060원, 1,070원에서 오래 머물렀죠. 꽤 있었죠. 한 10원 정도, 한 12원 정도의 박스. 근데 이게 이제 방향을 잡으면은 제 생각에는 한 40, 50원짜리 장이 옵니다. 거기서 뭐 1,070원이 깨졌다고 1,080원에서 멈추고 1,060원이 깨졌다고 아래로 가다가 1,050원에서 멈추고 예를 들어 1,060원이 제대로 깨졌으면은 한 1,010원도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언더슈팅 하다 보면 1,000원도 건드릴 수 있는 장.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위로 일단 바닥을 방향을 잡았으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김도원 연구원을 비롯한 달러 약세론자들이 말하는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한 정지했던 이후로 한 40여 년 만에 미국이 대단한 뻘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무장관은 양반이 우리는 달러 약세 좋아했다가 바로 뭐 평소에 달러 약세를 갖다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소 강해요. 뭐 주소 담고 말이죠. 아마 밑에 그 참모들한테 굉장히 주말 보내면서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래 장관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고 이런 질문 저렇게 답하세요. 그래서 그거 요번에 하원인가 저 의회에서 문우신 장관이 모처럼 미국 재무장관, 개인 문우신 말고 누구를 앉혀놓더라도 미국 재무장관이라면 해야 하는 모범 답안을 얘기했어요. 최근 주식 급락 그거 한데 뭐 시장 잘 작동하고 있다. 펀더멘트 좋고 무슨 어떤 시스템적인 우려 없다. 즉 2008년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가 우리한테 좋다. 무역 측면에서나 이런 하수가 어디 있습니까? 기축통화국이 말이죠. 미국 재무장관이 맨날 그 열 몇 개 나라 불러놓고 지가 오야 노릇 한다면서 쥐 받고 성명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꼬미니께. 뭐 경쟁적인 통화자를 통해서 무슨 뭐 무역수지 흑자를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해놓고 제일 두목이 나는 해야겠는데 하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니 좀 미국이 뻘짓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네요. 이 이제 달러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 혼전 와중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닥을 잡았고 주가 빠지면 환율 오른다고 했고요.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이론적으로 왜 주식이 빠지는 자산 가격이 빠지면 달러는 이런저런 달러 약세 요인이 있음에도 왜 달러가 강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요약하자면은 당분간은 요 안에서 좀 헤맵니다. 요 구름 안에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95원 열리면 위로 갑니다. 95원대가. 95원이 열리면은 또 지난번 어려웠던 레벨 1110원까지 한번 또 쭉 한번 테스트해보는 장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도 조금 더 소장님의 억장이 셀 수도 있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정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N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얘기 또 나눠봐야 되겠죠. 옵션 만기일 오늘 변동성 큰데요. 다양한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